자네는 누구인가? 내 이름은 순한 시대죠. 구독자의 아이디로 쓴 인트로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코난을 보면서 이런 형사들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코난을 좀 많이 본 사람들은 형사들의 이름과 소속된 부서, 이 새끼들의 전애인과 현애인, 취향 등등을 다 아실 것 같은데, 그냥 명탐정 코난을 남도일이 어려진 새끼가 코난이고 미란이는 은둔 고수이며 유명한은 마취당하는 걸 좋아하는 마조이스트적 성격이 강한 30대 아저씨로 알고 계시는 우리의 코난 청정수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코난에서 사건이 벌어지면 자동으로 출근하는 형사들이고 코난만큼 자주 나오시는 출연자분들입니다. 이 형사들 중에서도 점점 머리카락이 내려가고 있는 이 사람을 아시나요? 이 친구의 이름은 다카기, 한국어로는 신형선으로 통칭 신형사라고 불린 남자입니다. 오늘은 형사들 중에서도 가장 목숨의 위협을 많이 받고 가장 고통받는 형사인 신형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해두자면 저희 영상에는 개소리가 많습니다. 언제 어디서 개소리가 나올지 모르니 긴장 타시면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형사는 처음부터 등장한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코난이 사건 터뜨려가지고 경찰이 와야 하는 상황에 오면 골룸버 반장님에다가 그 외 엑스트라 경찰들이 나왔었는데, 딱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이 신형사가 같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 골룸버 반장의 과로를 걱정한 작가가 역할을 나눠주기 위해 등장을 시킨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근데 이게 참 묘한 게 만화책에서는 이렇게 머리가 차분하게 내려온 상태에서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애니에서는 신형사가 첫 등장했을 때 이렇게 피부도 까맣고 머리도 삐죽삐죽 튀어나온 상태로 등장을 합니다. 이 신형사의 피부는 갈수록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반복하게 됩니다. 주기적으로 태닝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신형사의 뻗친 머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차분하게 내려가게 됩니다. 아마 대학교에서 신입생 때 빡세게 꾸미다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화장을 안 하게 되는 것처럼 신형사도 첫 등장 때 빡세게 왁스칠 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왁스칠에 소홀해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신형사는 사건이 일어나면 오지게 불려다니게 됩니다. 리얼 골룸보 반장 다음으로 많이 나온 형사일 건데 고생도 오지게 많이 해요. 일단 골룸보가 사건 나면 무조건 신형사를 데리고 간 다음에 사건 현장에서 코난이 뭔가 발견한 척하면서 반장님 이거 이상하지 않나요? 하면 반장님은 그걸 보고 훔칫한 다음에 지가 굳이 안 움직이고 신형사를 부르며 어이 신형사 가서 이것에 대해서 빨리 조사해보고 오게나 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형사는 반장님은 손이 없습니까? 발이 없습니까? 라고 하고 싶지만 그랬다가 직장생활 난이도가 갑자기 지옥 모드로 넘어갈 것 같으니 참고 시키는 대로 해줍니다. 이렇게 골룸보 반장님이 시키는 일만 한다면 까짓거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회사원들이나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인들도 위에서 까라고 하면 까니까 본인도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독 신형사만 좀 하드코어한 일들을 겪고 고생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 고생을 하도록 유발시키는 사람이 바로 이 사토 미야코, 한국어로는 오형사입니다. 아마 코난 좀 보신 분들은 오형사와 신형사가 서로 러브라인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 코난 유니버스에서 정말 몇 없는 소꿉친구와 연관 없는 커플 중에 하나인데, 둘이 같이 다니면 신형사가 쌉고생을 합니다. 일단 처음에 신형사가 오형사와 엮이는 스토리에서도 오형사가 지 혼자서 옌병하다가 범인이랑 세트로 수갑을 차게 됩니다. 그게 도망 못 치게 하려고 오형사가 범인과 본인을 수갑으로 묶었다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충분히 그럴듯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상황을 보면 오형사의 지능을 의심하는 상황이 돼요. 일단 용의자를 업어치게 해가지고 의식을 잃게 만든 상황에서 수갑을 굳이 지랑 나눠 찹니다. 도망 못 치게 할 거면 한 손에 채우고 어디 기둥 같은 데 채워도 될 건데 굳이 지랑 나눠 차요. 그걸 발견한 신형사 순간적으로 오형사의 지능을 의심했지만 그래도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넘어가고 오형사를 구해주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그 상황에 오형사는 아주 개꿀잠 자는 중이죠. 이게 뭐람? 아무튼 이때 잘 구해줘가지고 오형사의 환심을 사는가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형사의 형사 인생에 꼬이는 첫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 이후 또 형사 일을 하던 신형사는 어느 날 어떤 방화범이 도쿄에서 5번 연속으로 방화를 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신형사는 오형사, 백형사 등과 함께 방화가 일어났던 곳을 사건 조사하러 가봅니다. 그런데 가던 와중에 오형사가 어떤 도로에서 멈추더니 이곳에서 아버지가 순직하셨다며 잠시 묵념을 하고 갑니다. 그러고 나서 오형사는 본인의 아버지가 죽었던 사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며 그 사건의 수수께끼를 푸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다는 말을 합니다. 신형사는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말에 눈이 돌아가가지고 당장 사건 해결을 위해 떠나려고 하는데 본인이 수갑을 안 들고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오형사가 그 순직하셨다던 아버지의 수갑을 줍니다. 신형사는 순직하신 분의 수갑을 만든다는 게 살짝 깨름직하지만 일단 출발합니다. 과연 이것이 부적이 될지 불길한 물건이 될지 모르겠지만 바로 누군가에게 뒤통수를 쳐맞습니다. 오형사가 신형사에게 엄청난 똥을 준 것 같네요. 신형사는 뚝배기를 쳐맞은 다음 정신을 잃어버렸고 잠시 후 정신을 차렸더니 불타는 집이었습니다. 신형사는 와씨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빨리 탈출하려고 하는데 본인의 왼손이 아까 오형사가 줬던 수갑을 차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형사가 줬던 수갑이 자신을 엿먹이려는 똥이란 걸 알아낸 신형사는 본인에게 똥을 준 오형사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탈출했고 뒤늦게 온 오형사에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오형사의 얼굴이 너무 예뻐서 화는 사그라들었고 그대로 탈진해버립니다. 신형사는 오형사와 엮이면 지 형사 인생이 헬이 될 거라 생각했고 다시는 엮이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그 다짐은 오래가지 않았고 오형사가 맞선할 때 지는 오형사를 위해서 사건을 푸는 노예짓을 하기도 합니다. 그제를 하다보니 신형사는 한번 현타가 개빡세게 왔고 진짜 내가 다시 오형사를 돕는다면 나는 고자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형사가 고자가 되는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축구 선수들이 퍼레이드를 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반장님이 변장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신형사는 변장을 하고 갑니다. 나는 가발이 좀 멋져가지고 이거 좀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자마자 오형사한테 한 대 맞습니다. 신형사는 한 대 맞자마자 뭐지 이 새끼? 이 생각을 했는데 오형사가 울고 있습니다. 아니 맞은
건 나는데 저 새끼가 왜 우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변장한 신형사가 누구랑 닮아가지고 때렸다고 하네요. 그럼 연예인 닮은 꼴들은 하루에 수십 대씩 맞아야 하는 건가? 아무튼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도쿄시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테러 사건과 똑같은 범행 수법이라고 하네요. 신형사는 대체 이 세계관은 어떻게 되어 있길래 이런 블록버스터급 범행이 매년 일어나는 걸까? 누군가 범인들을 조종하는 배우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테러 사건이 일어나고 신형사는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보니 신형사는 어떤 안경 낀 꼬마와 함께 어떤 엘리베이터에 갇혔고 이걸 잘못하면 뒤지는 상황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신형사는 오형사고 엮이면 진짜 개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뒤지는 상황이 올 거라고는 예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뒤지겠구나 하고 있었는데 우리의 영리한 안경 낀 꼬마가 그냥 폭탄을 해제해버립니다. 신형사는 속으로 매우 기뻤지만 일단 진정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냐고 말해줍니다. 코난은 이미 다 알아냈다고 말했고 신형사는 대체 저 새끼는 뭐하는 놈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이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싶으면 제가 올렸던 성보인 형사에 관련된 영상을 보시거나 아니면 흔들리는 경시청 1200만 명의 인질이란 편을 보고 오시면 될 겁니다. 아무튼 결국에는 폭탄 테러범을 잡았고 오형사가 그 테러범을 죽이려고 하길래 신형사가 그걸 막아줍니다. 그러자 오형사가 신형사에게 키스를 하려고 했고 신형사는 와 오형사하고 엮이다가 뒤지는 게 아닐까 싶었는데 행복해 뒤지는 거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던 순간 골로모 반장이 방해합니다. 개빡친 신형사는 이번 키스는 실패했지만 다음에는 반드시 성공할 거라 다짐하며 오형사와 엮이면 분명히 본인은 고자가 될 거라 다짐했던 자신을 한 번 더 까먹습니다. 그 후로 신형사는 오형사와 아주 러브라인을 제대로 타기 시작하며 같이 차 안에서 데이트도 하고 신형사는 오형사의 집에 가가지고 오형사의 침대 시트가 부드러운지 깨끗한지도 검사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 드립이 아니라 진짜로 신형사가 오형사 집 침대 시트가 부드럽다고 하고 그랬어요. 왜 신형사가 그걸 알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람 죽이고 휘파람으로 레리비란 노래를 부르는 인간이 나오는 괴상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신형사는 오형사하고 하도 좋은 나날을 보내다 보니 오형사와 함께 다니면 50% 확률로 본인의 목숨에 위협이 오고 50% 확률로 존나 귀찮은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까먹게 되었고 그 괴상한 사건을 맡게 됩니다. 신형사는 겁도 없이 용의자를 혼자 만나러 갔고 바로 뚝배기를 한 대 맞습니다. 한 대 맞고 정신을 차려보니 용의자가 신형사의 손에 수갑을 채워놓고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때 신형사의 핸드폰으로 오형사에게 전화가 옵니다. 그러자 범인은 이 인간도 인질로 잡을 수 있게 오형사를 여기로 불러내라고 합니다. 신형사는 이미 오형사하고 엮여가지고 이 사단이 났는데 오형사가 이곳에 오게 된다면 진짜로 뒤지겠다 싶어서 핸드폰을 부숴가지고 오형사를 안 부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범인이 건방지다며 신형사에게 총을 쐈고 신형사는 총을 한 대 맞아버립니다. 이렇게 진작에 고자가 됐어야 하는 신형사의 사랑 이야기는 끝이 나게 돼 살아납니다. 주인공이랑 친한 인물은 그렇게 쉽게 뒤지지 않습니다. 뭐 주머니에 있던 증거품 덕분에 살았다고 하네요. 이제 이렇게 운 좋게 살아났으니 신형사는 오형사와 엮이는 멍청한 짓은 안 하리란 마음먹었지만 오형사가 키스를 해줘가지고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위험하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형사는 키스 힘으로 다시 오형사와 함께 다니며 여러 사건들을 해결해 나갔고 갑자기 납치를 당합니다.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신형사는 방화, 살인미수, 납치까지 당함으로써 강력범죄 3관왕을 달성했네요. 저 정도로 당하면 저는 형사일 관둘 것 같습니다. 신형사는 납치를 당한 상태에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왜 내가 이번 1년 동안 이렇게 개같은 일들을 많이 당하는 걸까? 사실 신형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번에 총 맞았을 때부터 오형사와 연을 끊었어야 했는데 키스 한 번에 그렇게 마음을 바꾸는 자신이 한심해졌습니다. 진짜 이번에 납치를 어떻게 무사히 빠져나간다면 다시는 오형사와 만나지 않고 형사일도 관두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살아나갈 수 있을지를 모르겠습니다. 납치당한 지 꽤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사람들이 구하러 오지 않습니다. 신형사는 나도 피스코나 칼바도스 마냥 그렇게 잠시 나왔다가 버려지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던 순간 하늘에서 헬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헬기에서 오형사가 뛰어내렸고 신형사를 구해준 다음 바로 키스를 해줍니다. 신형사는 키스를 하는 순간 기억이 포맷되어 버렸고 형사 일을 계속하며 오형사와 계속해서 같이 다니기로 결심합니다. 이제 신형사가 다음번에 어떤 강력범죄를 당할지가 기대되네요. 여기까지가 가장 고통받는 형사 신형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신형사와 오형사의 러브스토리를 먼저 할지 아니면 영원히 고통받는 신형사에 대해서 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아직 솔로고 크리스마스에도 혼자일 것 같기도 하니 달달한 커플 얘기보다는 고통받는 커플에 대해서 하는 게 저희 정서상 좋을 것 같았습니다. 개슬프네요. 아무튼 제 영상 많이 좋아해줘서 고맙고 저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